10월 18일 오늘 화요일 주간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되게 좋아 보이는 경기가 많은 날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날 좀 잘 골라서 가야 되는데 오늘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금액을 2배 올려서 중승부로 오늘 좀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골라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저 대 선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 최근에 뭐 나쁘진 않죠. 3승 4패 하고 있으니까 뭐 좋지도 나쁘지 않은 소소한 출발인데요. 현대캐피탈 2번 승리를 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물론 이 현대캐피탈이 주전이었고 허수봉의 폼이 지금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캐 상대로 2번 승리했다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옥저 일단 뭐 디미를 중심으로 디미가 사실 1옵션 치고는 조금 좀 아쉬운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뭐 그냥 저냥 소소한 용병 정도 좀 되는 것 같고요. 옥저가 그래도 최근에 좀 잘하는 이유는 형캐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정광인 차지한 박창성 송이채 국내 자원진들에 대한 양과질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엄청난 S급까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기대할 만한 자원들이 많은 편이고 최근에 정광인과 차지환의 폼이 괜찮은 편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손보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3화전 패배 이후로 한전, 3화 약팀 이렇게 만났는데 2승 1패를 했죠. 최근에 이제 손보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범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한 경기 패배하고 2경기 3대1 이기긴 했지만 경기 자체는 굉장히 비벼지는 게임이 많았고 쓸데없는 서브 범실, 공격 범실이 너무 많은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다. 어떤 팀도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죠? 그런 거는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안 좋은 시기에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런 거고요. 비에나, 나경복, 임성진, 야쿠 돌려가면서 쓰는 게 조금 인상적이에요. 국내 자원진들을 돌려가면서 쓸 때도 있고 최근 경기에서는 야쿠를 빼고 임성진하고 나경복을 쓰기도 했죠. 그만큼 좀 뭐랄까 확실히 확실한 공격 자원들을 돌려 쓸 수 있는 자원이 4명이나 된다는 거는 분명히 메리트로 보여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손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원정 차이가 좀 크게 좀 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4승 무패, 원정에서는 1승 2패 하면서 홈원정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원정에서 조금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이 들어요. 올 시즌 옥자를 한번 만나가지고 홈에서 만났죠. 홈에서는 3대 0으로 셧아웃으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이 경기도 1세트, 2세트 전부 듀스까지 가는 접전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은 해야 되고 오늘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경기 자체는 좀 더 비벼질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옥저는 목요일 이후에 4일 휴식 경기, 손보는 2일 휴식 경기라는 점에서 옥저가 확실히 홈이고 어느 정도 좀 비벼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야쿠비 어디가 아픈 게 아니거든요. 웜업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야쿠비 나올 만한 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체력적인 부담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손보승의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페퍼 대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저는 페퍼가 여자 배구 쪽에서 그래도 제일 맞구가 좋은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도공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쵸? 도공이 지금 미들의 높이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도공이 세터가 약간 그거 한 거 빼고는 도공이 제일 낫잖아. 솔직하게 밸런스가. 저는 그 다음이 페퍼라고 생각해요. 페퍼가 아시다시피 1, 2옵션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좋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이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경기를 뛰기 시작하면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아시다시피 아코 영병 쪽에서 올해 작년에는 정관장 그 메가가 있었다 그러면은 올해는 심함으로 합니다. 그죠? 미들 자원인데 진짜 퍼포먼스가 남다르죠. 그죠? 그래서 저는 페퍼는 딱 2가지 이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리시브 이슈. 리시브 이슈를 안고 있는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은 항상 뇌관으로 봐야 되고 이 정도 뇌관이 없는 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조금 기복이 좀 올라간다는 거 빼고는 국내 자원진들도 아시다시피 박정아, 박은서, 이한비 돌려 가면서 쓰기에는 괜찮은 양반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페퍼는 저는 뭐 좋게 생각을 합니다. 좋게 생각을 합니다. 조이가 잘 돌아가는 입장에서 일단 현대건설은 최근에 이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너무 별로다. 그죠? 외국인이 너무 별론데 그래도 미들의 힘으로 어느 정도 이 외국인의 아쉬움을 조금 좀 메우는 그 정도 느낌이고요. 카리가
힘은 좋아. 높이도 좋고 조금 느리고 확실히 공성도 매우 떨어지고 그리고 뭐 높이가 있으니까 뭐 블로킹 같은 것도 간간히 좀 메리트 있게 해내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기대치가 확실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다른 1옵션들에 비해서 조금 좀 떨어진다. 프로 1년차 선수기도 하고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겠죠. 그럼 뭐 지금 일단 3연패란 부분들이 조금 좀 거슬리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3연패라는 부분이. 그렇긴 한데 미들의 힘으로 이기기에는 오늘도 사실 페퍼가 막 높이가 엄청 좋은 팀은 아니긴 하지만은 뭐 시마무라도 있고 미들에서 크게 빠질 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맨날 현거는 풀세트 접전 가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경기를 하고 오늘 경기를 한다. 이틀 쉬고 그리고 페퍼는 4일 쉬고 홈에서 경기를 한다. 페퍼 마이네 저는 얹어보겠습니다. 한번 농구 두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대 부산 KCC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전체표 추천 조합 받는 방법은 스티비 라이브 아니면 다시 보기 영상에 후원해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한 달짜리 멤버십이 있고요. 그리고 위니스포츠에 가서 이제 테디움 걸 또 하시면 돼요. 요것도 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처음에 얼마나 할까 싶었는데 아무튼 뭐 그랬다. 뭘 자꾸 보냈어. 가스 대 장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4승 11패. 퍼킨스가 온 이후로 달라진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죠. 퍼킨스가 온 이후에는 좀 다른 팀이 되기는 했다. 그런 점들은 뭐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좀 띄우고. 화면 좀 띄우고. 손발 맞출 시간도 생각해야 됩니다만 합류 이에 4승 4패로 반타작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뭐 분명히 좋게 봐줄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좋은 흐름에 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지금 최근에 가스를 보면은 최근에 가스가 좋아진 부분 두 가지입니다. 가스는 원래 어떤 팀입니까? 올커트 프레스 그리고 프레스 수비 특히 가드진의 앞선 수비 이런 걸로 턴오버를 많이 유발하는 팀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즌 초반에 많이 드러나질 않았었고요. 최근에는 그런 수비들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스틸 개수라든지 상대 턴오버 유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국내 자원진들의 스코어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제가 끊임없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퍼킨스가 1옵션으로 파괴력이 좋다 보니까 헬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찬스를 국내 자원진들이 받아먹는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자원진들이 정말 답이 없는데 신승민, 김준일, 정성우, 담범는 국내 자원진들의 득점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신승민과 김준일이죠. 약간 빅 라인업들이죠. 아무래도 퍼킨스에서 파생되는 거 받아먹기 좋은 이게 DB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DB 앨런슨 받아먹기를 강상재, 김보배 최근에 이제 이런 선수들이 받아먹는 그런 거. 최근 가스 경기 특유의 앞선 수비도 좋아진 모습. 최근 5경기 경기당 평균 실점이 73점 8점으로 문제인 리바운드는 또 많이 개선된 모습. 3점이 최근 5경기에서 25%밖에 안 터지고 있는데 많이 이기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3점을 많이 던집니다. 지난주 목요일 일요일 2경기뿐이긴 한데 하루 쉬고 경기를 해야 된다는 점. 장판전 한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때가 퍼킨스가 온 첫 번째 경기였어요. 61대 71로 장판이 승리를 거뒀고 양팀 페인트존은 당연히 장판이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허웅과 최준용이 없는 경기였다는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션논과 장재석을 앞세워서 페인트존의 경기를 압도를 했다. 이때 가스는 가스 특유의 스틸 11개나 뽑아냈지만은 10점 차로 패배를 했다. 가스는 페인트존에서 밀려나서 역시나 3점을 많이 던졌고요. 8개 성공 25%. 장판은 8개 성공 44%. 외곽 야투 효율에서도 차이가 났다는 점. 퍼킨스가 제가 나온 경기들 8경기를 쑥 살펴봤거든요. 정통 5번 타입이 아니에요, 이 친구. 약간 외곽을 더 좋아하고요. 이게 이 친구가 페인트 존을 좀 파주고 그쪽에서 부딪혀주기를 강혁 감독도 바라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외곽으로 빠지고 실제로 외곽에서 밀려나서 던지는 케이스가 많아. 근데 오늘은 5번 매치업이잖아요. 그렇고 최근에 고양 손호전 매치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 손호전에 패배를 했죠, 가스가. 퍼킨스 이날 리바운드 4개 땄습니다. 5번이 센 나이트하고 매치업. 나이트 리바운드 14개. 퍼킨스 4개.
정통 5번 타입한테 퍼킨스가 좀 약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겠죠. 최근 5경기에서 3점이 25%밖에 안 터지는데도 3점 시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이런 이유가 뭡니까? 페인트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 장판은 페인트전이 좋은 팀인데. 허운 체중 복귀하면서 완전체가 됐고요. 2승 1패하고 있고 LG전 맥없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모비스나 KT 두 팀을 상대로 89득점, 88득점. KT 상대로 89득점 올린 건 정말 놀랍긴 하죠, 그죠? 예, KT가 그래도 수비팀인데. 허운이 출장 시간 늘려가고 있고요. 팀발과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직전 경기 22분 뛰면서 9득점, 5어시스트. 역시 허훈은 허훈이다. 예. 최준용은 좀 별로기는 한데 허운 최준용이 복귀하고 3경기에서 창원 LG전 가비지로 패배한 경기 말고 88득점, 89득점이 났다. 예. 장파는 3점 시도가 리그에서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득점의 기복이 조금 적을 가능성이 높다. 퍼킨스가 처음 온 경기긴 첫 번째 경기라는 건 감안해야 되겠지만은 가스의 경기력이 이때보다 좀 올라갔다는 것도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양 팀의 상성은 좋지가 않고요. 예. 열정상의 문제도 장판이 좀 낮고 장판이 강팀한테 이기고 약팀한테 지고 이런 걸 많이 하는 팀이기는 한데요. 이 경기는 가스를 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가스 승에 장판 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오바도 긍정적. 다음 원주 DB 대 고양 소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역배가 잘 안 보이는 경기죠.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DB의 문제점들은 뭐였습니까? 득점력이 너무 안 나온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예, 창원 LG, 수원 KT, 정관장 연속해서 수비팀들을 만났어요. 예, 리그에서 수비를 가장 잘하는 팀들을 3번 연달아 조로록 만나서 66, 66, 64, 63득점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뭐 직전에 서울 SK도 뭐 디펜스가 나쁜 팀은 아닌데 서울 SK 상대로 87득점으로 대폭발을 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줄만하고 아시다시피 뭐 DB는 국내 자원진들에 대한 득점 볼륨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떨어져요. 예, 그 역할을 해줬던 게 강상재인데 강상재가 요즘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1번, 5번에 대한 공격 집중도가 너무 커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단점이라고 좀 볼만하겠죠. 거의 뭐 공격이 알바노하고 앨런슨에서 시작과 끝이 나온다는 거. 나머지 좀 받아먹기를 해야 되는데 받아먹기 할 만한 자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정효근이 그래도 폼이 괜찮기 때문에 강상재의 안 좋은 부분을 좀 메워줄 만하겠죠. 예, 최근에 복귀를 했죠 정효근이. 반대로 고양 소노입니다. 예, 고양 소노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 고양 소노는 최근에 경기력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확실하게 5번 용병에서 확실한 용병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리바운드 단속이 좀 잘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이 뭐 긍정적으로 볼만하고요. 이 팀은 단점으로 제일 크게 지적하는 거 제가 뭡니까? 예, 포워드진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두 번째 세컨 유닛이 너무 약하다. 이건데 포워드진이 약한 건 최근에 정희재가 조금 좀 메워주는 그림이기는 해요. 예. 그리고 약간 요즘에 세컨 유닛 쪽에서 이제 최승욱 이런 애들. 이 양반이 4번, 5번을 보긴 하지만 그냥 외곽 자원이거든요, 사실. 키만 멀때같이 크지. 요 양반 슛감도 좀 괜찮고. 그래서 소노의 장점은 리바운드가 좋다. 5번 용병이 좋다. 예, 그리고 3인방이 정말 좋다. 단점은 세컨 유닛이 약하다. 포워드진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는 않다. 백업 자원들의 슛감도 괜찮아 보이고요. 포워드진의 약점을 조금 메워주고 있는 게 최근에 폼이 괜찮은 정희재라는 점. 일정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전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일정도 좀 중요하거든요. 일요일날 경기를 했고 하루 쉬고 오늘 경기합니다. 일요일날 경기에서 캔바우도 40분 뛰었고 거의 뭐 풀로 다 뛰었죠 뭐 이 경기도.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좋게 봐주기 힘들고. 오늘 결국에는 반대를 보기 힘든 매치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반대를 볼만한 걸 좀 찾아보려고 하면 저는 이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DB의 경기력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지고요. 일정상으로 유리하다. 알겠고. 알바노하고 앨런슨이 어제 직전 경기에 좀 폭발했다. 알겠고.
예. 근데 고양 소노도 시즌 내내 3점이 너무 안 터지다가 최근에 좀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포워드진의 문제를 최근에 정의재가 좀 메워주고 있다는 점. 최근에 실점도 평균 실점 74.4점. 소노가 한번 비벼볼 만한 경기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5 프레네. 언오버가 약간 고민이에요. 지금 한 경기는 오버가 뜨면 한 경기 언더가 뜨는 이런 흐름도 좀 덜어 있는 데다가 이 경기가 본 언더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오바. 저는 이 경기도 오바. 소노가 요즘 슛감이 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하고요. 예, 외곽 효율이 좀 좋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최근 두세 경기에서. 예, 그런 점도 있고. DB가 지금 똥배 메리트가 있는가 약간 의구심이 좀 드네요. 예. 소노 역배, 프렘,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네 경기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오늘 좀 좋게 생각을 하는 날이니까 예, 중승부로 좀 접근을 해볼 거고 예, 오늘 중승부로 또 이번 주 스타트를 좀 잘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